오일야담에 오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한양의 어느 화려한 연회장. 명문가 시어미가 사람들 앞에서 욕보임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며느리를 바라보았지요. 당연히 나서서 시어미를 지킬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설아는 끝까지 침묵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차가운 며느리라 손가락질했습니다. 불효막심하다 비난했지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침묵 뒤에 숨겨진 진실을. 그녀의 손에 쥐어진 무시무시한 복수의 칼날을. 석 달 뒤 시어미를 모욕했던 그 집안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대체 며느리는 무엇을 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왜 그날 침묵했던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26년 구독과 좋아요 누르면 복이 옵니다. 옛날 옛적 명문가 시어미가 동창연에서 치욕을 당하던 날, 며느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녀를 불효막심한 며느리라 비난했지요. 그러나 석 달 뒤 시어미를 모욕했던 그 집안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말보다 무서운 것은 기록이며 진정한 복수는 소리 없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숙종연간, 겉으로는 태평성대라 불렸으나 한양의 사족 가문들 사이에서는 체면, 다툼이 날로 심해지던 시절이었습니다. 오래전 동문들이 모이는 연회가 잦아졌고 그 자리에서 오가는 말 한마디가 가문의 흥망을 가르곤 했지요. 한양 남촌 어느 기와집 대문 앞에는 붉은 연등이 켜져 있었고 그 불빛 아래로 설아라는 며느리가 조용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몰락한 사족 출신의 며느리였습니다. 말수가 적고 얼굴빛은 늘 단정했으나 그녀의 눈빛만큼은 누구도 쉽게 흔들 수 없는 기계가 깃들어 있었지요. 겉으로는 순종적으로 보였으나 속내를 좀처럼 드러내지 않는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설아를 조용한 며느리라 여겼고 그 조용함이 때로는 냉정함으로 비치기도 했습니다. 설아의 시어미는 윤 씨 부인이었습니다. 명문가 출신으로 체면을 생명처럼 여기는 여인이었지요. 윤 씨 부인에게는 오래된 숙적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박 부인이었습니다. 박 부인은 윤 씨 부인의 옛 동문으로 젊은 시절부터 무엇이든 서로 비교하고 겨루던 사이였습니다. 설아의 곁에는 늘 말없이 지켜보는 남편 이정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선비였으나 아내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는 헤아리지 못하는 남자였지요. 며느리 설아는 매일같이 시어미를 정성으로 모셨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시어미의 수라상을 차리고 밤이 깊도록 바느질을 하며 집안을 돌보았지요. 그러나 윤 씨 부인의 얼굴에는 늘 불안과 조급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불안의 근원은 곧 열릴 동창연이었습니다. 박 부인이 주최하는 연회였고 윤 씨 부인은 그 자리에 참석해야만 했지요. 설아는 시어미의 떨리는 손끝을 보았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동창연이 열리는 날이 왔습니다. 한양의 이름난 기생집에 사족 부인들이 모여들었고 화려한 옷과 비단 치마가 눈부시게 펼쳐졌지요. 윤 씨 부인은 떨리는 마음을 숨기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박 부인은 술잔이 몇 순배 돌자 갑자기 윤 씨 부인의 과거를 들추기 시작했습니다. 윤 마님, 그때 그 일은 어찌 되었습니까? 댁의 친정 오라버님께서 과거 시험에서 부정을 저지른 일 말이지요. 순간 자리가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윤 씨 부인에게 쏠렸지요. 윤 씨 부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박 부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댁의 시아버님께서도 옛날 관직에 계실 때 뇌물을 받으셨다는 소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술기운과 분노에 휩싸인 윤 씨 부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체면을 잃고 사람들 앞에서 욕보임을 당하는 순간이었지요. 그 광경을 설아는 자리 한편에서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며느리 설아가 나서 시어미를 감싸기를 기대했습니다. 며느리로서 당연히 해야 할 도리였지요.
그러나 설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차를 따르고 시어미의 곁에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어떤 이는 설화를 차가운 며느리라 수군거렸고 어떤 이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설화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빛만이 조용히 박 부인을 향하고 있었지요. 연애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참으로 고요했습니다. 가마 안에서 윤 씨 부인은 눈물도 흘리지 못한 제 입술만 깨물고 있었지요. 설화는 시어미의 맞은편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달빛이 가마 창살 사이로 비쳐 들어왔고 그 빛은 두 여인의 얼굴을 번갈아 비추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윤 씨 부인은 곧장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설화는 시어미를 부축하려 했으나 윤 씨 부인은 그 손을 뿌리쳤지요. 오늘 연회에서 내가 한마디도 하지 않은 것을 나는 보았다. 며느리로서 시어미를 지키는 것이 도리인 줄 알았는데 내 마음속에는 나를 향한 정이 없구나. 윤 씨 부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설화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소녀는 다만 때를 기다렸을 뿐입니다. 때라니? 무슨 때 말이냐? 설화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어미께 절을 올리고 자신의 방으로 물러났지요. 윤 씨 부인은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설화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달빛이 쏟아져 들어왔고 마당의 매화나무 그림자가 창호지에 어른거렸지요. 설화는 자리에서 일어나 촛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숨겨두었던 작은 괴짝을 꺼내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친정에서 가져온 낡은 문서 몇 장이 들어 있었지요. 설화의 친정은 10년 전 억울한 누명을 쓰고 몰락했습니다. 아버지는 옥에 갇혀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지요. 어린 설화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때 설화를 거두어 준 것은 먼 친척이었고 그들의 도움으로 설화는 이정은과 혼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설화는 알고 있었습니다. 친정의 몰락 뒤에는 누군가의 음모가 숨어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설화는 문서를 천천히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남긴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글씨는 떨리고 흐릿했으나 그 안에 담긴 절규만큼은 또렷했지요. 누명을 씌운 자는 박씨 가문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덮기 위해 나를 희생양으로 삼았다. 설화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동창연에서 시어미를 욕보인 박부인, 바로 그 집안이 친정을 무너뜨린 장본인이었습니다. 설화가 이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온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설화는 그 인연을 스스로 만들어 왔지요. 복수를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설화는 성급하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말로 대적하면 도리어 자신만 다칠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설화는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시어미가 박 부인에게 모욕당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설화는 한마디 거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하는 것도 개의치 않았지요. 설화에게는 더 큰 계획이 있었습니다. 촛불이 깜박거렸습니다. 설화는 문서를 다시 괴짝에 넣고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지요. 다른 구름 뒤로 숨었다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마치 때를 기다리듯 말입니다. 설화도 그렇게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이 아닌 기록으로, 소문이 아닌 증거로 맞서는 나를 말이지요. 새벽녘, 설화는 조용히 사당으로 향했습니다. 이슬이 내린 마당을 지나 사당 앞에 섰지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조상님들께 아뢰옵니다. 소녀는 친정의 원한을 풀고자 이 집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소녀는 알았습니다. 이 집안의 어머님께서도 억울함을 품고 계시다는 것을. 소녀는 두 가문의 원한을 함께 풀겠습니다. 부디 소녀의 뜻을 살피시어 도와주시옵소서. 사당 안은 고요했습니다. 다만 향불만이 조용히 타올랐지요. 설화는 긴 절을 올리고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이제 설화는 더 이상 참기만 하는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되돌릴 수 없게 움직이는 복수자였지요. 날이 밝자 설화는 여느 때처럼 시어미를 모셨습니다. 채수물을 떠다 드리고 아침 수라상을 정성스레 차렸지요. 윤 씨 부인은 며느리를 바라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어젯밤 설화가 했던 말, 때를 기다렸을 뿐이라는 그 말이 자꾸만 떠올랐지요. 설화야, 예, 어머님,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 설화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지요. 소녀는 다만 어머님을 지키고 싶을 따름입니다. 윤 씨 부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이 거짓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지요. 그날 이후 두 여인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전에는 없던 신뢰도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사흘 뒤 설화는 집안의 옛 문서를 정리하겠다고 청했습니다. 윤 씨 부인은 선뜻 허락했지요. 사실 그 문서들은 오래전부터 방치되어 있었고 누군가 정리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설화는 사랑채 한쪽 서구로 들어갔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괴짝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지요. 설화는 하나씩 괴짝을 열어 문서를 꺼냈습니다. 족보며 혼서지, 관직 임명장과 토지 문서들이 쏟아져 나왔지요. 설화는 그것들을 날짜 순서대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15년 전 날짜가 적힌 편지 한 통이었습니다. 봉투는 찢어져 있었고 안에 든 편지는 누렇게 발해 있었지요. 설화는 조심스레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윤 마님께 그간 도움 주신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마님께서 저희 집안의 죄를 덮어 주신 일, 평생 갚아도 부족할 것입니다. 다만 부디 이 일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씨 가문 올림. 설화의 손이 떨렸습니다. 박씨 가문, 바로 박 부인의 집안이었습니다. 이 편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윤 씨, 부인이 박씨 가문의 죄를 덮어주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설화는 더 깊이 문서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습니다. 15년 전 박씨 가문의 장남이 과거 시험에서 부정을 저질렀다는 고발장 사본이었습니다. 그 고발장에는 증거가 명확히 적혀 있었지요. 하지만 그 사건은 어떻게 처리되었을까요? 설화는 다음 문서를 펼쳤습니다. 사건은 은밀히 무마되었습니다. 당시 관직에 있던 윤 씨 부인의 시아버지가 개입했고 고발자는 도리어 무고죄로 처벌받았지요. 그 고발자가 누구였는지 설화는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설화의 아버지였습니다. 설화는 숨이 막혔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었습니다. 15년 전 아버지가 박씨 가문의 부정을 고발했고 윤 씨 부인의 집안이 그것을 덮어주었으며 아버지는 도리어 죄인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박 부인은 그 은혜를 잊고 윤 씨 부인을 모욕하고 있었습니다. 설화는 천천히 문서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박씨 가문의 죄를 밝힐 수 있었지요. 하지만 동시에 윤 씨 부인의 집안도 죄를 은폐한 공범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설화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 설화는 또다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촛불을 켜고 앉아 생각에 잠겼지요. 복수를 하자니 시어미까지 다치게 되고 참자니 아버지의 원한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설화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은 구름에 가려 희미했고 바람은 차갑게 불어왔지요. 그때 갑자기 졸음이 몰려왔습니다. 설화는 그대로 책상에 엎드려 잠이 들었지요. 그리고 꿈을 꾸었습니다. 꿈 속에서 설화는 사당 안에 서 있었습니다. 향불이 환하게 타오르고 있었고 그 불빛 속에서 한 어른이 나타났지요. 희끗한 수염을 기른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은 설화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설화야, 내가 찾는 것은 복수냐, 정이냐? 설화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노인은 계속 말했지요. 복수는 한 사람을 무너뜨리지만 정의는 세상을 바로 세운다.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거라. 그리고 기억하여라. 말보다 무서운 것은 기록이며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을. 노인이 손을 들어 설아의 이마를 짚었습니다. 그러자 설아의 머릿속에 무언가가 떠올랐지요. 문서의 배열, 증거의 순서, 진실을 밝히는 방법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설아가 눈을 떴을 때는 새벽이었습니다. 촛불은 이미 꺼져 있었고 동쪽 하늘이 희끗하게 밝아오고 있었지요. 설아는 꿈에서 본 것을 되새겼습니다. 조상신이 가르쳐 준 길이 무엇인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설아는 서고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서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지요. 이번에는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위해서였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설아는 윤 씨 부인을 찾아갔습니다. 윤 씨 부인은 안채에서 바느질을 하고 계셨지요. 설아가 들어서자 윤 씨 부인은 바늘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님, 소녀가 여쭐 말씀이 있습니다. 말해 보거라. 설아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물었지요. 15년 전 박 씨 가문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윤 씨 부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윤 씨 부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그것을 어찌 알았느냐? 서고에서 문서를 정리하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윤 씨 부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과거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지요. 15년 전 박 씨 가문의 장남이 과거 시험에서 부정을 저질렀다. 누군가 그것을 고발했고 박 씨 가문은 멸문지화에 처할 뻔했지. 그때 박 부인이 나를 찾아왔다.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 애원했어. 윤 씨 부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나는 그때 박 부인을 불쌍히 여겼다.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친구였으니까. 그래서 시아버님께 부탁드렸지. 시아버님께서는 당시 이조판서의 직위에 계셨고 그 힘으로 사건을 무마시켰다. 고발자는 도리어 무고죄로 처벌받았고 박 씨 가문은 살아남았지. 설아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 고발자가 바로 자신의 아버지였다는 것을 윤 씨 부인은 알고 계실까요? 어머님, 그 고발자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윤 씨 부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른다. 시아버님께서는 그 사람의 이름을 끝내 말씀하지 않으셨지. 다만 억울하게 죽었을 것이라고만 하셨어. 나는 그때부터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았다. 설아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시어미도 고통받고 있었던 것이지요. 설아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 고발자는 소녀의 아버지였습니다. 윤 씨 부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설아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소녀의 친정이 10년 전 몰락한 것은 그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옥에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나셨지요. 윤 씨 부인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흐느끼기 시작했지요. 내가 내 집안을 무너뜨린 것이구나. 설아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구나. 설아는 시어미 앞으로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친구를 살리려 하셨을 뿐입니다. 잘못은 박 씨 가문에 있습니다. 그들은 어머님의 은혜를 잊고 도리어 어머님을 모욕했지요. 소녀는 이제 알았습니다. 어머님께서도 억울함을 품고 계시다는 것을. 윤 씨 부인은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여인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그 눈빛 속에는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지요. 더 이상 시어미와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싸워야 할 동료였습니다. 설아야, 우리 함께 이 억울함을 풀어보자꾸나. 예, 어머님. 그날 이후 두 여인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윤 씨 부인은 설아에게 집안의 모든 문서를 보여주었고 설아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증거를 모았지요. 그러나 일은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보름쯤 지났을 때 한양의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윤 씨 가문의 과거 비리에 대한 소문이었지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퍼뜨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윤 씨 가문의 시아버지가 과거 뇌물을 받았다더라. 그 집안 며느리는 몰락한 죄인의 딸이라던데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타가 날아왔지요. 윤 씨 가문의 차남과 약혼한 처자의 집안에서 혼담을 파기하겠다는 통보가 온 것이었습니다. 이런 집안과는 혼사를 맺을 수 없소. 혼서지를 돌려보내겠소. 남편 이정원이 황급히 사과하러 갔으나 소용없었습니다. 상대 집안은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지요. 이정원이 돌아왔을 때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형님,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아우의 혼사가 파기되었습니다. 윤 씨 부인은 주저앉았습니다. 가문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었지요. 이대로라면 윤 씨 가문은 한양에서 발붙일 곳이 없어질 것이었습니다. 설아는 조용히 시어미를 부축했습니다. 그리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소녀가 나서겠습니다. 설아야, 내가 나서면 내가 위험해진다. 괜찮습니다. 소녀는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이미 모든 것을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위해 싸우기로 말이지요. 설아는 그날 밤 홀로 서재에 앉아 상소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촛불이 깜박거렸고 붓끝에서는 먹물이 번져나갔습니다. 설아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또렷하게 진실을 적어내려갔을 뿐이지요. 상소문을 쓰던 설아의 뒤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남편 이정원이었지요. 그는 아내의 어깨 너머로 상소문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인, 이것을 관아에 제출하려는 것이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박씨 가문뿐 아니라 우리 집안까지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오. 어머님의 과거 행적도 드러나게 되고 설아는 붓을 내려놓고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방님, 진실을 숨기고 사는 것과 진실을 밝히고 벌을 받는 것 중 무엇이 옳습니까? 이정원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설아는 계속 말했지요. 소녀의 아버지는 옳은 일을 하다가 억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친구를 구하려다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셨고요. 이제는 진실이 밝혀져야 합니다. 설령 우리 가문이 벌을 받더라도 말입니다. 이정원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인, 나는 당신을 잘못 보았소. 당신은 약한 여인이 아니었소. 내가 도울 일이 있으면 말하시오. 설아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두 사람 사이에 진정한 신뢰가 생겨난 순간이었지요. 다음 날 설아는 남편과 함께 관아를 찾아갔습니다. 상소문과 함께 15년 전의 문서들을 제출했지요. 관아의 서리는 문서를 받아들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것이 사실이오? 모두 사실입니다. 문서를 확인해 보십시오. 서리는 급히 안으로 들어갔고 잠시 후 관아의 사또가 직접 나왔습니다. 사또는 문서를 살펴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지요. 이것은 중대한 사안이오. 조사가 필요하겠소. 조사해 주십시오. 소녀는 모든 것을 감수하겠습니다. 설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사또는 설아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 없었지요. 소문은 또다시 퍼졌습니다. 이번에는 설아가 관아에 고발장을 제출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한양이 또 한 번 들썩였지요.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미의 죄까지 고발했다던데? 아니, 박씨, 가문의 옛죄를 파헤친다던데?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이냐? 박 부인은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놀랐습니다. 급히 사람을 보내 관아에 압력을 넣으려 했지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문서는 제출되었고 조사는 시작되었습니다. 박 부인은 윤 씨 부인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목소리는 떨렸지요. 윤마님, 이것이 대체 무슨 짓이오? 우리가 옛 친구 사이가 아니었소? 윤 씨 부인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옛 친구였기에 나는 당신을 도왔소.
하지만 당신은 그 은혜를 잊고 나를 모욕했소. 이제는 진실이 밝혀질 때요. 하지만 이것은 당신 집안도 함께 무너뜨리는 일이오. 그렇다면 함께 무너지는 것도 나쁘지 않소. 적어도 진실을 밝히고 무너지는 것이니까. 박 부인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돌아서서 나가면서 설아를 노려보았지요. 이 모든 것이 내 지시로구나. 너는 후회하게 될 것이다. 설아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절을 올릴 뿐이었지요. 박 부인의 뒷모습이 대문을 나서자 설아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 후 관아에서 소환장이 날아왔습니다. 박 씨 가문과 윤 씨 가문 모두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지요. 설아도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출석하는 날 아침 윤 씨 부인은 설아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작은 보따리를 건네주었지요. 설아야, 이것은 15년 전 시아버님께서 남기신 편지다. 당신께서는 돌아가시기 전 이것을 나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지. 언젠가 진실이 밝혀져야 할 때가 오면 이것을 세상에 내놓으라고. 설아는 보따리를 펼쳤습니다. 안에는 윤 씨 부인의 시아버지가 직접 쓴 참회의 글이 들어 있었지요. 나는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옳지 못한 일을 저질렀다. 무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었고 그는 억울하게 죽었다. 이것은 평생 나를 괴롭힐 죄업이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란다. 설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윤 씨 가문도 고통받고 있었던 것이지요. 설아는 시어미를 꼭 껴안았습니다. 어머님, 우리 함께 이겨냅시다. 그래, 우리 함께 이겨내자꾸나. 두 여인은 함께 관아로 향했습니다. 가마 안에서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지요. 밖에서는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두 여인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제 진실만이 중요했습니다. 관아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박 씨 가문과 윤 씨 가문의 사건을 보려고 한양의 백성들이 몰려든 것이었지요. 사또는 높은 자리에 앉아 엄숙한 표정으로 사건을 살폈습니다. 박 씨 가문과 윤 씨 가문의 대표는 앞으로 나오시오. 박 부인과 그녀의 아들이 나왔고 윤 씨 부인과 이정원이 나왔습니다. 설아는 증인석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보았지요. 사또가 문서를 펼쳤습니다. 15년 전의 과거 부정사건 기록이었습니다. 박 씨 가문의 장남이 과거 시험에서 부정을 저질렀다는 고발이 있었소. 하지만 그 고발은 무고죄로 처리되었고 고발자는 죽었소. 이것이 사실이오? 박 부인의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예실입니다. 이미 처리된 사안이 아닙니까? 처리되었다고 해서 진실이 바뀌는 것은 아니오. 증거를 제시하시오. 설아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준비해 온 문서들을 사또 앞에 내놓았지요. 과거 시험의 답안지 사본, 부정행위의 증거, 뇌물거래, 기록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사또는 문서를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지요. 이것들은 모두 진짜요? 그렇습니다. 모두 당시 기록된 문서들입니다. 사또가 박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박 씨 가문은 변명할 것이 있소? 박 부인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반격에 나섰지요. 사또님, 이것은 음모입니다. 저 며느리는 우리 집안을 무너뜨리려고 거짓 증거를 꾸민 것입니다. 거짓 증거라니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시오? 저 여자의 친정이 바로 15년 전 무고죄로 처벌받은 집안입니다. 개인적인 원한으로 우리를 모함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박 부인의 말에도 일리가 있어 보였지요. 설아는 침착하게 일어섰습니다. 사또님, 소녀의 아버지가 고발한 내용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는 증거로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소녀가 제시한 문서들은 모두 당시 관아에 보관되어 있던 것들입니다. 사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증거가 있으니 조사하면 될 것이오. 그때 박 부인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그렇다면 윤 씨 가문은 어떻습니까? 저들도 이 사건을 은폐한 공범 아닙니까?
왜 저들은 처벌하지 않으십니까? 순간 관아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윤 씨 부인에게 쏠렸지요. 윤 씨 부인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사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 씨 부인의 목소리는 떨렸으나 또렷했습니다. 15년 전 시아버님께서는 박 씨 가문의 부탁을 받고 사건을 은폐하셨습니다. 저도 그 일에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친구를 살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무고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윤 씨 부인은 품에서 시아버지의 편지를 꺼내 사또에게 올렸습니다. 이것은 돌아가신 시아버님께서 남기신 참회의 글입니다. 시아버님께서도 평생 이 죄를 뉘우치셨습니다. 사또는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복잡한 표정이 스쳤지요. 윤 씨 가문도 죄가 있소. 하지만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진실을 밝히려 한 점은 참작하겠소. 박 부인은 이를 갈았습니다. 윤 씨 가문이 먼저 자백하는 바람에 도리어 관대한 처분을 받게 생겼지요. 박 부인은 마지막 수단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또님, 저 설화라는 여자를 조사해 보십시오. 저 여자는 우리 집안을 무너뜨리기 위해 이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은 계획된 음모입니다. 사람들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사또도 설화를 날카롭게 바라보았지요. 그것이 사실이오? 설화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또님, 소녀가 이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원한을 풀고자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관아가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박 부인이 승리의 미소를 지었지요. 보십시오. 저 여자는 처음부터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이런 여자의 말을 어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사또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조용히 하시오. 사또는 설화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복수를 위해 들어왔다면 그대는 처음부터 거짓으로 이 가문을 속인 것이 아니오? 설화는 고개를 들어 사또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사또님, 소녀는 처음에는 복수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게 된 후로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정의라니? 소녀의 아버지가 억울하게 죽은 것, 윤 씨 가문이 평생 죄책감에 시달린 것, 박 씨 가문이 죄를 짓고도 떳떳하게 산 것, 이 모든 것이 바로잡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정의라고 믿었습니다. 설화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사또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알았소. 또 며칠 더 조사한 후 판결을 내리겠소. 모두 물러가시오. 사람들이 하나둘 관아를 나갔습니다. 설화는 시어미를 부축해 가마에 태웠지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박 부인의 아들이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협박했습니다. 며느리라는 거 각오는 하고 있겠지. 우리 집안이 무너지면 너희 집안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설화는 대꾸하지 않고 가마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은 두근거렸지요. 이제 정말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설화는 불안한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고 어둠 속에서 무언가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지요. 설화는 일어나 창문을 열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다른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았고 마당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당 한쪽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지요. 설화는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내 둘이 담을 넘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설화는 재빨리 방문을 닫고 남편을 깨웠습니다. 서방님, 누군가 담을 넘어 들어왔습니다. 이정원은 벌떡 일어나 칼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방문을 열었지요. 하지만 사내들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다만 마당 한쪽에 핏자국처럼 보이는 무언가가 흔적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이정원이 다가가 살펴보니 붉은 물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지요.
입을 다물지 않으면 다음에는 진짜 피가 될 것이다. 이정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박 씨, 가문이 보낸 자객이 분명했지요. 그는 급히 설화를 안채로 데려갔습니다. 부인, 위험하오. 당분간 박출입을 삼가야겠소. 설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더욱 굳어졌지요. 협박이 두려워 진실을 숨긴다면 그것은 아버지를 또다시 배신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관아에 보관되어 있던 일부 문서가 불에 타 없어졌다는 것이었지요. 누군가 밤중에 관아에 불을 질렀고 그 화재로 중요한 증거 몇 점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설화는 급히 관아로 달려갔습니다. 사또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증거 일부가 소실되었소. 이래서는 판결을 내리기 어렵소. 하지만 사또님, 아직 남은 증거들도 있지 않습니까? 남은 증거만으로는 부족하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오. 설화는 절망했습니다. 박 씨, 가문이 증거를 없애버린 것이지요. 이대로라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윤 씨 부인이 설화를 불렀습니다. 설화야, 이제 그만두는 것이 어떻겠느냐? 박 씨, 가문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구나. 내가 다칠까 두렵다. 설화는 시어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소녀는 괜찮습니다. 이미 각오했던 일입니다. 하지만 설화야, 어머님, 소녀에게는 아직 남은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설화는 품속에서 작은 책자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옥에서 남긴 마지막 기록이었지요. 그 안에는 박 씨, 가문의 부정행위에 대한 상세한 증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은 소녀의 아버지께서 목숨을 걸고 남기신 기록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윤 씨 부인은 그 책자를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설화의 아버지가 얼마나 억울했을지, 얼마나 진실을 밝히고 싶었을지 느껴졌기 때문이었지요. 설화야, 미안하구나. 정말 미안하구나. 어머님, 이제는 미안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함께 이 일을 끝냅시다. 두 여인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두 여인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 설화는 아버지의 기록을 들고 다시 관아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대문 앞에서 박 부인의 아들과 그의 하인들이 길을 막아섰지요. 어딜 가려는 것이냐? 비켜 주십시오. 관아에 갈 일이 있습니다. 그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또 거짓 증거를 만들어 온 것이냐? 박 부인의 아들이 손을 뻗어 책자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설화는 재빨리 몸을 피했지요. 하지만 하인들이 사방에서 에워쌌습니다. 도망갈 생각은 말 거라. 오늘은 내가 무슨 짓을 꾸미는지 확실히 알아내겠다. 순간 위기였습니다. 설화는 책자를 품속 깊이 감추고 소리쳤습니다. 사람 살려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하지만 주변은 한산했습니다. 일부러 사람이 없는 시간을 골라 매복했던 것이지요. 박 부인의 아들이 비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다. 순순히 그것을 내놓아라.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빠르게 이쪽으로 달려오고 있었지요. 설화는 희망을 품고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을 탄 사람은 다름 아닌 관아의 포졸들이었습니다. 그 뒤를 사또가 가마를 타고 따라오고 있었지요. 사또는 가마에서 내려 박 부인의 아들을 노려보았습니다. 박 씨 집안 도련님, 이게 무슨 짓이오? 증인을 협박하고 증거를 빼앗으려 하다니. 박 부인의 아들은 당황했습니다. 아, 아닙니다. 그저 이야기를 나누던 것뿐입니다. 이야기라고? 하인들을 시켜 한 여인을 애워싸고 있는 것이 이야기인가? 사또는 포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저들을 모두 잡아 관아로 데려가라. 증인 협박죄로 조사하겠다. 포졸들이 박 부인의 아들과 하인들을 결박했습니다. 박 부인의 아들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지요.
사또는 설아에게 다가왔습니다. 설아 마님, 괜찮으시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또님께서는 어찌 이곳에 계십니까? 윤 씨 부인께서 사람을 보내 알려주셨소. 박 씨, 가문이 마님을 해칠지 모른다고 말이오. 그래서 급히 달려온 것이오. 설아는 감동했습니다. 시어미가 자신을 지켜준 것이지요. 설아는 품속에서 아버지의 기록을 꺼내 사또에게 올렸습니다. 사또님, 이것이 소녀 아버지께서 남기신 마지막 기록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증거입니다. 사또는 책자를 받아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 장 한 장 읽어 내려갔지요. 그의 얼굴이 점점 엄숙해졌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증거요. 박 씨, 가문의 부정행위가 날짜와 함께 상세히 기록되어 있소. 이것이면 충분하오. 설아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동안 견뎌온 긴장이 한순간에 풀렸지요. 사또는 설아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마님, 수고 많으셨소. 이제 관아에서 공정한 판결을 내리겠소. 설아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이 드디어 풀릴 날이 온 것이었지요. 나흘 후 관아에서 최종 심리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한양의 많은 백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소문이 퍼지면서 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었지요. 사또는 높은 자리에 앉아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지금부터 박 씨 가문과 윤 씨 가문의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리겠소. 관아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이의 시선이 사또에게 쏠렸지요. 먼저 박 씨, 가문의 죄를 밝히겠소. 15년 전 과거 시험 부정, 뇌물수수, 증거 인멸, 증인 협박. 이 모든 죄가 명백히 드러났소. 박 부인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이미 기가 꺾여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요. 박 씨 가문의 장남은 과거 급제를 박탈하고 가문은 벌금형에 처하며 3년간 관직 진출을 그만오라.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명문가 박 씨 가문의 몰락이었지요. 다음으로 윤 씨 가문의 죄를 밝히겠소. 사건 은폐에 가담한 죄는 분명하오. 하지만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진실 규명에 협조했으므로 형을 감하겠소. 벌금형으로 대신하되 6개월간 근신하도록 하시오. 윤 씨 부인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벌을 받는 것은 당연했지요. 하지만 진실이 밝혀진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아 마님에게 말하겠소. 마님의 아버지는 억울하게 죽었소. 이제 그 명예를 회복시켜 드리겠소. 그리고 마님의 용기에 감사하오. 설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또가 계속 말했지요. 15년 전 억울하게 죽은 분의 이름을 씻어드리고 그 기록을 바로잡겠소. 이것이 조선의 법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상이오. 설아는 바닥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께 올리는 절이었지요. 판결이 끝나자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어떤 이는 박 씨 가문을 비난했고 어떤 이는 설아의 용기를 칭찬했습니다. 관아 밖으로 나온 설아를 윤 씨 부인이 껴안았습니다. 설아야, 수고했다. 정말 수고했어. 어머님, 함께 이겨냈습니다. 두 여인은 서로를 꼭 껴안고 울었습니다. 남편 이정원도 다가와 아내의 어깨를 토닥였지요. 그는 이제야 아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박 부인은 관아를 나서며 설아를 향해 돕기 어린 눈빛을 보냈지요.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기억해 두어라. 설아는 그 눈빛을 똑바로 받아냈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판결이 내려진 후 한 달이 흘렀습니다. 한양에는 새로운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지요. 박 씨, 가문이 점점 쇠락해 가고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과거 급제가 박탈된 박 씨, 가문의 장남은 집안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 부인은 사람들을 만날 면목이 없어 동창연에도 나가지 못했지요. 한때 명문가로 칭송받던 집안은 하루아침에 몰락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 씨, 가문과 혼인을 약속했던 집안들이 하나둘씩 혼담을 파기하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부정행위로 얼룩진 가문과는 인연을 맺을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박 부인은 절망했습니다. 자신이 윤 씨 부인에게 했던 일이 그대로 되돌아온 것이었지요. 혼담 파기, 사람들의 손가락질, 가문의 몰락. 모든 것이 윤 씨 부인이 겪었던 고통과 똑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박 부인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윤 씨 부인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초라한 옷차림에 얼굴은 헬쑥했지요. 대문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윤마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당신의 은혜를 잊고 도리어 모욕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윤 씨 부인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박 부인을 내려다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지요. 박 마님, 일어나시오. 마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집안을 살려 주십시오. 윤 씨 부인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소? 이미 관하에서 판결이 내려졌소. 당신 집안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뿐이오. 하지만 마님, 우리는 오랜 친구가 아니었습니까? 친구였기에 나는 당신을 도왔소. 하지만 당신은 그 은혜를 배신했소. 이제 와서 친구를 운운하는 것은 늦었소. 박 부인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땅바닥에 엎드려 울기만 했지요. 설아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박 부인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 마님, 마님께서는 15년 전 어머님의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소녀의 아버지가 억울하게 죽었지요. 마님께서는 그 죄를 덮고 평온하게 사셨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진 것뿐입니다. 박 부인은 설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집안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냐? 설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녀가 원한 것은 복수가 아니라 정의였습니다. 마님께서 죄를 인정하고 참회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참회라니? 마님께서 소녀의 아버지 묘소에 참배하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은혜를 배신하지 마십시오. 그것이면 됩니다. 박 부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것만 하면 너는 우리를 용서하겠다는 것이냐? 소녀가 용서할 문제가 아닙니다. 마님께서 스스로의 양심 앞에 떳떳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 부인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내가 가겠다. 내 아버지께 용서를 빌겠다. 사흘 후, 박 부인은 정말로 설아 아버지의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루 종일 절을 올렸지요. 눈물로 참회하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설아는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가슴 한편이 뜨거워졌지요. 아버지의 억울함이 드디어 풀렸습니다. 복수는 아니었지만 정의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날 밤 설아는 꿈을 꾸었습니다. 아버지가 나타나 설아를 쓰다듬으며 말했지요. 잘했다, 내 딸. 내가 원한이 아니라 정의를 선택해줘서 고맙다. 설아는 꿈속에서 아버지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환하게 웃으며 사라졌습니다. 설아가 눈을 떴을 때 베개는 눈물로 젖어 있었지요. 계절이 바뀌어 봄이 찾아왔습니다. 매화나무에는 하얀 꽃이 피어났고 마당에는 따스한 햇살이 내려앉았지요. 윤 씨 부인의 집안에도 새로운 봄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윤 씨 부인은 6개월의 근신 기간을 마쳤습니다. 비록 벌금을 내고 죄를 인정했지만 진실을 밝힌 덕분에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되었지요. 오히려 예전보다 더 많은 이들이 윤 씨 부인을 찾아왔습니다. 윤 마님께서는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스스로의 잘못까지 인정하시다니. 그 용기가 진짜 명문가의 기품이지요. 사람들의 평가가 바뀐 것이었습니다. 윤 씨 부인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며느리 설아 덕분이었지요. 윤 씨 부인은 한 발 물러났습니다. 이제 집안의 큰일은 설아가 결정하도록 했지요. 설아는 처음에는 사양했으나
윤 씨 부인의 간곡한 부탁에 받아들였습니다. 설아는 집안을 슬기롭게 이끌었습니다. 하인들을 자상하게 대했고 집안의 살림을 꼼꼼히 챙겼지요. 또한 가난한 이웃들에게 쌀을 나눠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사람들은 설아를 칭송했습니다. 설아 마님은 보기보다 강단이 있으시더라. 조용하지만 결코 약하지 않으신 분이지. 남편 이정원도 크게 변했습니다. 아내를 이제는 진정으로 존중하게 되었지요. 중요한 일이 있으면 반드시 아내와 상의했고 아내의 의견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어느 날 이정원이 설아에게 말했습니다. 부인, 나는 당신을 잘못 보았소. 당신은 나보다 훨씬 현명한 사람이요. 설아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서방님, 소녀는 다만 때를 기다렸을 뿐입니다. 말보다 무서운 것은 기록이고 소리보다 강한 것은 침묵이라는 것을 알았을 뿐이지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부부 사이에 진정한 신뢰가 자리 잡은 것이었지요. 윤 씨 가문의 차남 혼사도 다시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더 좋은 집안과의 혼담이었지요. 상대 집안에서 먼저 청혼을 해왔습니다. 윤 씨 가문은 진실을 밝힌 용기 있는 집안입니다. 이런 집안과 혼인을 맺고 싶습니다. 혼례식 날, 집안은 경사로 가득했습니다. 설아는 시어미와 함께 신부를 맞이했지요. 윤 씨 부인은 설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설아야, 모두 내 덕분이다. 내가 아니었다면 우리 집안은 진작에 무너졌을 게다. 어머님, 소녀는 다만 옳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봄날 오후, 설아는 혼자 사당 앞에 섰습니다. 매화나무 아래에는 꽃잎이 하얗게 깔려 있었지요. 설아는 매화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매화는 소리 없이 핍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 조용히 꽃망울을 틔우지요. 하지만 어느새 온 세상이 그 향기로 가득 차게 됩니다. 설아도 그랬습니다. 조용히 참았고 말없이 준비했으며 때를 기다렸지요. 그리고 마침내 진실을 밝혔습니다. 설아는 사당에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께 그리고 이 집안의 조상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렸지요. 아버님, 딸이 아버님의 억울함을 풀었습니다. 이제 편히 쉬십시오. 바람이 불어와 매화꽃잎을 흩날렸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지요. 설아는 눈을 감고 그 바람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저녁 수라를 들었습니다. 윤 씨 부인과 설아, 이정원과 그의 아우, 그리고 새 식구가 된 아우의 아내까지 모두가 화목하게 웃으며 밥을 먹었지요. 식사를 마친 후 윤 씨 부인이 모두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우리 집안이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설아 덕분이다. 설아는 복수할 수도 있었지만 정의를 선택했다. 우리 모두 설아에게서 배워야 한다. 모두가 설아를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설아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과찬이십니다. 소녀는 다만 옳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다. 내가 한 일은 옳은 일 이상이었다. 내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진정한 용기였다. 그날 밤 설아는 창가에 앉아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고 별들은 반짝이고 있었지요. 설아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설아가 바로 그랬습니다. 시어미가 모욕당하는 것을 보고도 참았고 사람들이 비난해도 흔들리지 않았으며 목숨의 위협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말보다 무서운 것은 기록이며 진정한 복수는 소리 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설아는 큰 소리로 외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증거를 모았고 때를 기다렸으며 진실을 밝혔지요. 꽃은 소리 없이 핍니다. 하지만 결국 모두의 시선을 끕니다. 참음은 약함이 아니라 때를 기다리는 힘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